네, 6.3 지방선거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 서울시청 앞 광장 특별 스튜디오에서 오늘 선거 판세와 전망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강민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강 기자, 이번 지방선거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주목도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열리는 첫 전국 단위 선거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첫 성적표이자 중간평가 성격을 띄어서요. 향후 전국 흐름의 주요 분수령이 될 거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양측도 현내 한눈에 들어오는 선거 구호를 내걸었죠. 네, 맞습니다. 이 내란 심판 대 정권 독주 견제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은 선거를 통해서 내란의 잔불까지 꺼뜨려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라면서 여당 프리미엄도 적극적으로 부각을 했고요. 이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회에 이어서 이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 손에 쥐어지면 독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도 적극 부각을 했는데요. 이 여당이 선거 끝나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로 이어질 조작 기소 특검을 강행할 거라고 주장하며 이 정권 견제론 결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길게는 3달, 짧게는 2주간의 레이스 결과가 바로 오늘 결정이 되는 거네요. 이 선거가 막 시작됐으니까 가볍게 오늘 지도부의 마지막 일정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이 강원과 서울을 하루에 훑는 고강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 청계천 파이널 유세를 진행했고 이후에 지역구가 있는 마포구 연남동 도보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한병도 원내대표는 그간의 행보와 마찬가지로 이 격전지가 된 텃밭 전북에 공을 들였고요. 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지역으로 이 여당이 서울과 전북을 고른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심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남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충청권은 국민의힘이 경합지로 분류한 지역이자 장 대표 지역구가 속한 지역이기도 하죠. 이 장 대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청양에서는 우리에게 실망했다고 투표 안 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호소하며 울먹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장 대표는 심야에는 청계천과 홍대에서 도보 유세를 이어갔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텃밭 영남권을 다지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네, 본투표가 시작되고 지금 이제 2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 투표율 어느 정도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지난주 진행됐던 이 사전 투표 투표율, 이 지방선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최고치인 23.51%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전 최고치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약 3%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여야는 저마다 내란 심판의 의지였다, 정권 견제 뜻이다,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투표율 상승 흐름은 이 제도 자체가 자리 잡으면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효과다라고 보는 시선이 더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의 깊게 볼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남과 전북이 30%대 중반에 넘겼다는 겁니다. 민주당 텃밭이죠. 여기서 평균보다 10%포인트 넘게 높은 투표 열기를 보였다는 건데요. 과연 이게 민주당을 향한 지지일까요? 혹은 흔들리는 전북 민심과 맞물린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경고장일까요? 네, 결국 중요한 건 본투표까지 합산한 최종 투표율이겠죠. 다만 이 투표율이 얼마라는 것만으로는 이 여야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별 투표율도 중요하고 또 지역별로 봐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 두터운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뭐 부동층이 이번에는 투표를 좀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이 여느 지방선거보다 관심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 역대 지방선거 본투표율이 60%를 넘긴 사례는 1995년, 그러니까 1회 지방선거 그리고 2018년 단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 다수 전문가들은 직전 선거인 2022년 이 50.93%보다는 높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판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각 당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승리 기준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진짜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16석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은 12석, 그리고 민주당이 전남 광주 통합되기 전 기준으로 5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현역을 거의 그대로 공천한 반면 민주당은 새 얼굴로 탈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픽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민주당은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울산, 경남과 전북 이렇게 6곳을 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북을 제외한 9곳 지역은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우세하다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 분석으로만 보면 최대 15곳 사실상 석권을 노리는 거지만요. 안팎으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12곳에서 14곳 정도 내다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네, 국민의힘은 이 대구와 경북 두 곳은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이 서울과 강원, 대전과 충남, 충북, 이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8곳은 경합 중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호남권과 경기, 인천 등 나머지 6곳은 민주당 우세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대구, 경북을 사수하고 이 민주당과 공통으로 지금 경합지로 보고 있는 서울 그리고 부울경 등 이 지지 기반을 지켜낸다면 정부 여당 견제 민심 확인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을 언급을 해봤는데 특히 이 가운데 좀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과 또 국민의힘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대구인데요. 이 전북은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백중세를 보이고 있죠.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전북을 뺏기면 다른 지역의 선거 결과와 사실 무관하게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 다른 관심 지역구 대구는 어떤가요? 네, 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맞붙었습니다. 이 초중반 구도는 미묘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 조사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등판을 해서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젖잘싸,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는 되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승패와 함께 또 득표율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들 두 지역구는 선거 기간에도 취재할 때도 두 지역의 열기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네, 여야 모두 절대 사수를 외치는 지역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인데요. 저희 뒤로 지금 보이는 이 서울시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선거전이 내내 펼쳐졌는데 이 전략과 판세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양당 후보부터 살펴보면 전임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선에 나서고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정원호 후보는 일 잘하는 행정가와 새로운 얼굴, 안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한강버스와 GTX 철근 누락 등 오세훈 시청에 크고 작은 사고를 잇따라 공격을 하면서 서울 탈환을 노리고 있는데요. 반면 오세훈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 그리고 그거에 걸맞게 인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신파 이미지가 최대의 장점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서울의 완성입니다. 즉 서울시 대전환의 서사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간 정원호 후보가 선두를 이어가고 오세훈 후보가 쫓아가는 양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 속단하기는 이른데 이 블랙아웃,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일주일 동안 두 후보가 처음으로 TV 토론을 했고 또 소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 선거 유세를 멈출 정도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 태생이고 또 르포도 했지만 이 서울의 특징은 정말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도층이 굉장히 많고요. 지역 색채가 옅은 데다가 유권자들은 진영 대신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렇게 바닥 민심을 파고들어서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지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보궐선거 격전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재보궐선거는 모두 14곳에서 열리죠. 민주당 지역구였던 곳이 13곳이고요. 국민의힘은 대구 한 곳이 나왔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경기 평택을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막판까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지역에 올인을 한 셈이라서요. 당의 존립이 걸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결과가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부산 북갑도 관심 지역입니다. 이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까지 3파전 양상인데요. 이 평택을이 민주진영의 향후 구도에 영향 미친다면 북갑은 이 보수진영의 향배를 가를 주요 분수령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후보가 여의도에 입성해서 이 보수 재편을 이끌 수 있을지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마지막으로 선거 막판 변수를 한 3가지 정도 꼽아서 짧게 짚어볼까요? 네, 먼저 샤이 지지층의 향배가 꼽힙니다. 이 특정 진영을 지지하지만 굳이 투표할 필요성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각 진영이 이들을 얼마나 투표장에 불러내느냐 이번 선거 승패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직 대통령의 이제 활발한 지원 문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공개 일정을 소화를 했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개 일정은 없었지만 SNS 좋아요로 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사실상 응원을 했습니다. 이 지지층 결집과 또 중도층 반발을 동시에 살 수 있는 이 양날의 칼이라고 또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선거운동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여파도 궁금하고요. 마지막 변수는 안전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선거 막판 앞서 말씀드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에 이어서 또 대전 하나에어로 폭발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 선거 시기와 맞물려서 유권자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방향이 어느 쪽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판세와 주요 지역 동향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